100년. 카이스트 교수는 AI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앞으로 100년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지금까지 자유를 얻기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배고픔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추위와 더위로부터 자유, 그리고 지금 인류가 도전하는 마지막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GPU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재 비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글도 잘 씁니다. 분석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없습니다. 어제 회의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고객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찾지도 못합니다.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AI의 실력은 기억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AI는 곧 메모리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모리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2023년 생성형 AI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인프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필요한 메모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간이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한 권이면 됩니다. 대학생은 수백 권이 필요합니다. 교수는 수천 권을 읽어야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더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기억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이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반 도로 대신 10차선 고속도로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현재 AI 반도체의 성능은 GPU와 메모리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 속도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은 스포츠카도 도로가 막히면 달릴 수 없습니다. HBM은 바로 그 도로를 넓혀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HBM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듭니다. 하지만 GPU만으로는 부족합니다. GPU 옆에는 반드시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BM이 없으면 AI 서버도 없습니다. AI 서버가 없으면 생성형 AI도 없습니다. 결국 AI 산업 전체가 메모리 위에 세워져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회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산업 지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산업의 중심 국가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는 석유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40년 전에 이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희입니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설탕 사업도 있었고 가전 사업도 있었습니다. 굳이 위험한 산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 시장을 봤습니다. 한국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장,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결정이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에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본다는 것은 지금 양자 컴퓨터 산업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보다 철학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강조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끊임없이 버리고 다시 채우는 것.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기업도 같습니다. 과거 성공에 머물면 미래를 잃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글을 쓰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 신약 개발, 로봇 제어, 자율주행, 산업 자동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은 향후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혜 산업은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AI 거품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맞는 지적입니다. 과거 인터넷 버블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버블도 있었습니다. AI 역시 중간중간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 간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산업이 어디로 가는가,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결국 투자자는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단기 뉴스보다 산업 구조를 보십시오. 유행보다 공급망을 보십시오. 주가보다 기술 변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AI 전쟁의 본질은 챗봇 경쟁이 아닙니다. 기억력 경쟁입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결국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서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십시오. 장기 관점으로 보십시오. 리스크는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